타일 소유량 계산하겠습니다. 타일 소유량. 보통 고객이 전화해서 상가 20평인데 타일 몇 박스 들어가냐고 물어봅니다. 20평 상가에 타일이 몇 박스 들어가냐고 보통 소비자들은 몇 회배 이런 말을 안 쓰고 보통 평을 얘기하죠. 한 20평에 몇 박스. 타일이 보통 한 박스에 600가구 타일 한 박스에 1.44 메다 제곱. 이게 메다 제곱을 회배라고 합니다. 회배. 1회배는 1회배죠. 1메다 제곱이 1회배. 타일 한 박스에는 1.44 회배. 그러면 20평에 타일이 몇 박스 들어가냐. 20평인데 한 평은 3.3 회배죠. 3.3 회배. 곱하면 20평 곱하기 3.3은 66회배. 회배가 나오죠. 20평이 66회배입니다. 회배. 그러면 타일 한 박스가 1.44 회배니까 나누기 1.44는 45.8인데 우리 타일쟁이들은 업을 해야 되죠. 46 박스. 박스인데 이거는 면적의 박스고 그러니까 또 잘라 나가는 양을 여유분을 줘야 되겠죠. 5%에서 10%, 5%에서 10%. 잘라 나가는 게 없다, 적다 그러면 2박스만 추가해서 48박스. 좀 많이 잘려 나간다 그러면 50박스가 필요하죠. 50박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접착을 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접착제. 네. 접착제가 600각 기준으로 했을 때, 접착제가 600각 기준으로 하면 드라이픽스죠. 드라이픽스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드라이픽스가 있는데 드라이픽스에는 두 가지. 보통 난방용 하고 그냥 일반용. 난방용은 이제 집에 주거하는 공간에 이제 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수축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난방용 드라이픽스는 접착제이지만 이제 탄성력을 가진 접착제. 요 일반용은 기본 이제 상가 같은 데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시공할 때 일반 갈갈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하는 일반 갈갈이 할 때 한 1평에 얼마가 들어가냐. 20kg 기준 1.5포가 들어갑니다. 1.5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가리로 했을 때 손갈가리로 했을 때. 근데 600용 스크래퍼 있죠. 이거 600용 스크래퍼로 한 번에 긁는 스크래퍼로 가면 1.6에서 1.7포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밥이 더 많이 들어요. 1.7포가 들어갑니다. 본드. 우리가 말하는 본드는 덧방할 때 세라픽스죠. 세라픽스 7000. 일반적으로 세라픽스 7000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자분들이 세라픽스 7000을 갖다 줍니다. 7000을 갖다 주면 우리가 벽 12개, 바닥 3개를 기준일 때 벽 12개일 때 세 통이 들어가죠. 세 통이 들어가고. 근데 아덱스님을 쓰면 또 아덱스님은 양이 적어요. 아덱스님은
그래서 3통 이상이 들어갑니다. 3통, 예를 들어 3.5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3점 반통은 없으니까 여유 있게 4통.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욕조 밑에 하부 처리하는 게 있다 그러면 3통 가지고도 될 수 있죠. 욕조 밑면을 욕조를 뜯어내면 하부는 떠버려야 하기 때문에 본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덱스, 근데 아덱스 본드인데 아덱스는 기본적으로 D20 남바가 자재상에서 공급하는 게 D20 남바입니다. 요거는 물에 좀 강해가지고 세라피스 7000보다는 비싼 만큼 물에 좀 강합니다. D20 이외에 D30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기능성 본드, 물에 거의 녹지 않는 고기능성 본드. 근데 이거는 자재상에서 비축하고 있지 않아서 주문해서 내려야 됩니다. D30 고기능성. 근데 업자가 D30을 갖다 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공비가 이제 평당 얼마냐고 이제 보통 물어볼 때가 많은데, 시공비 평당 얼마냐. 리모델링 할 때 소비자들은 시공비가 예를 들어 욕실 한 칸에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욕실 한 칸에. 평당 얼마냐가 안 물어보고 리모델링 기준으로는 욕실 한 칸 기준에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병 12개, 12박스죠. 바닥 3박스, 바닥 3박스. 세 박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닥평 1.5평 기준. 1.5평. 대략입니다. 1.5평 기준에 얼마냐. 그러면 기본 요즘에 35만 원이죠. 일반적으로 35만 원. 35만 원이면 바닥 12개하고 3개면 얼마냐. 대략 타이트하게 7평입니다. 이게 7평. 7평. 그럼 얼마예요? 7호 35주죠? 5만 원이라는 얘기죠. 5만 원. 쉬운 얘기로 5만 원. 그러면 시멘트 몰탈 떠바리는 얼마예요? 네. 시멘트 몰탈 떠바리. 만약에 시멘트 몰탈 떠바리는 예를 들어서 45에서 50이죠. 45에서 50이니까 나누기 7 하면은 77에서 49되잖아. 7. 그럼 7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600각이나 뭐 600에 1200 뭐 그런 것들은 네. 얼마 정도 하죠? 전력컷 없이 들어가는 거. 자, 600각을 하면 600각. 600각을 하면 기본 5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다 기준은 1.5평 기준입니다. 1.5 바닥평 1.5평 기준. 50만 원부터 출발. 50만 원을 총액을 받는 게 아니고 50만 원부터 출발입니다. 50만 원 출발. 77에 49. 예를 들어서 비슷하죠. 평당 7만 원인데 평당으로 해서 1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부수적인 거 있죠. 젠다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젠다이가 있다든지. 근데 600각을 하면 보통 본드 바레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비드, 코너 비드라고 그래서 이런 데다 코너 비드를 다 꽂죠. 이런데 꺾어져서 만나는 부분에 코너 비드를 꺾는데 600각을 하면 코너 비드를 안 하고 타일을 이런 식이죠. 사선을 쳐가지고 코너 비드 없이 이질감 없이 이렇게 하면 여기 가공비, 시공비가 추가로 올라가죠. 시공비가 여기 50만 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제일 미니멈으로 기억자 젠다이 제일 미니멈입니다. 과하게 잡는 게 미니멈 이제 20만 원. 뚜껑까지 하는. 네, 예, 뚜껑까지 20만 원, 20에서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이게. 이건 뭐 정확한 게 아니고 대략입니다. 대략. 이게 뭐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대략선 20만 원. 그다음에 뭐 코너 선반, 매립 선반 하면 계속 올라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코너 기둥이 있다. 모서리에 딱트처럼 코너 기둥이 돌출되어 있으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고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죠. 한 50만 원에서부터 출발은 하지만
이게 뭐 100만 원은 그냥 될 수 있습니다. 한 칸에, 욕실 한 칸에 100만 원 우습게 되죠. 이렇게. 600까지인데도 100만 원 정도가 시공. 예, 그렇죠. 욕실 한 칸에 100만 원은 옵션이 따라가면 100만 원은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하면 600각 하면 또 기구 시공비도 7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기구 시공 타공하는데 시간과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기구 시공비도 300각 아니 도기질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300에 600 기구 시공비는 얼마 정도 돼요? 300에 600은 아주 저렴하게 받는 사람이 지금 15만 원에서 아주 비싸게 받는 사람이 20만 원. 보통 20만 원까지는 안 가고 지금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이 기준선입니다.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15만 원, 일반 집은 18만 원 요 정도 되죠. 그럼 600박 이렇게 타일은 얼마 정도 되죠? 그럼 여기다 10을 하면 25에서 28이라는 얘기죠. 기구 시공비가 25에서 28만 원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출장비 붙으면 기구 시공비만 30만 원 돼버리죠. 만약에 좀 공간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600각 욕실이 비쌀 수밖에 없죠. 자재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만약에 고객이 이제 하판 위에 600각 시공을 해달라. 하판 위에. 보통 이게 하판 위에 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전시룸이나 상가, 전시룸, 상가. 그 다음에 또 미용실에 샴푸룸. 미용실에 샴푸룸은 전체 배관을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샴푸룸만 이제 배관 높이 때문에 뭐 15c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판을 깔아놓죠. 하판. 보통 이런 것처럼 하판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하판 위에다가 바로 타일 시공, 하판 위에다 드라이픽스를 시공하면 이거는 뜨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빠르면 한 달 위에도 뜹니다. 전시룸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조하고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면 한 달 아니면 매지 줄눈이 다 깨져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덱스에서 전통적인 시공 방법, 아덱스에서 전통적인 시공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판 위에 프라이머를 한번 칩니다. 프라이머가 이름이 에코프림 그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코프림 그림. 프라이머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디커플링 매트.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하판 층과 위에 층을, 내진 설계. 하부에서 충격이 가고 수축 팽창을 해도 그 기능을 막아주는 내진 설계 기능입니다. 내진 설계. 그러니까 출렁출렁해도 위쪽 타일 부분으로 충격을 안 가게 하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빼먹는데, 프라이머를 하고 여기에다가 아덱스 X18로 스킨코트, 얇게 1mm처럼 스킨코트를 해야 됩니다. 아덱스 X18로 스킨코트. 프라이머 위에 스킨코트하고 스킨코트 위에 디커플링 매트를 하고 그 위에 본 타일 시공을 합니다. 본 타일, 뭐 600각이든 무슨 타일이지. 이게 아덱스에서 전통적인 하판 위에 시공하는 추천 방법입니다. 시공 매뉴얼이죠. 이게 시공 매뉴얼입니다.